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영상의 광학적 변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영상 보정, 그리고 마스크를 이용한 영상 강조 두 가지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먼저 히스토그램을 보겠는데요. 히스토그램이란 것은 픽셀 밝기 값의 분포를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왼쪽 영상은 어둡죠. 어두운데 오른쪽 영상은 좀 밝고, 그렇지만 뭐 이렇게 전체적인 밝기 값만 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밝기 값의 분포, 즉 밝은 픽셀은 얼만큼 있고 어두운 픽셀은 또 얼만큼 있는가, 이런 분포도 다른데요. 왼쪽 영상은 어두운 영역에 어두운 픽셀이 상당히 많죠. 이런 부분. 그리고 오른쪽 영상은 상대적으로 뭐 중간 밝기도 어느 정도 있고 또 밝은 픽셀도 어느 정도 있고 좀 고르게 픽셀이 분포해 있는 것을, 그러니까 고르게 밝기가 분포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픽셀 밝기가 어떻게 고루고루 분포해 있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어떤 값이 히스토그램이라는 값이고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눈으로 본다면 이렇게 0에서 255까지의 밝기 값이 얼마나 많이 밀도 있게 분포해 있는가, 이렇게 그래프로 볼 수 있게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곧 히스토그램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픽셀 밝기가 0에서 255로 증가함에 따라 각 히스토그램을 누적한 값이 어떻게 되는가, 즉 뭐 예를 들어서 밝기 값이 여기 127이라 했을 때 밝기 값이 127보다 작은 픽셀이 얼만큼 많은가, 그런 것에 해당하는 값이 이런 누적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히스토그램을 일단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 살펴볼 텐데요. 말 그대로 투표와 비슷한 방식이죠. 그래서 영상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2차원 루프를 돌면서 픽셀값, 입력 영상의 픽셀값을 읽어서 그 밝기에 해당하는 어떤 히스토그램 버퍼에다가 카운팅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그 개수를 늘려주는. 그래서 이 작업을 영상의 모든 픽셀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이 히스토그램이라는 인티저형으로 선언되어 있는데요. 이 인티저 배열의 0에서 255 사이 값이 어떤 이런 기둥 높이가, 즉 투표된 개수죠. 그래서 이런 아래와 같은 그림이 얻어지게 됩니다. 이게 히스토그램이란 것이 1차원 배열, 인티저형 배열에 저장된 값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려면 뭐 숫자를 읽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기능도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뷰 히스토그램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각 칸에 해당하는 히스토그램 값을 높이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도록 함수를 만들어 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 뷰 히스토그램 함수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예, 뷰 히스토그램 함수 여기 있죠. 입력 매개 변수로 영상을 받고요. 그래서 여기와 같이 히스토그램을 계산하는 부분, 그래서 m히스토그램 이 변수는 대화 상자에 이미 선언이 되어 있는 변수고요. 총 256개, 즉 모든 밝기 값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입력 영상이 있을 때만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히스토그램 버퍼를 일단 0으로 다 초기화 해준 다음에 영상을 루프를 돌면서 이렇게 투표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히스토그램이 얻어지고요. 이 아랫부분은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한 코드인데요. 먼저 영상이 크면 클수록 전체적으로 그래프의 높이가 높겠죠. 근데 우리는 히스토그램을 정해진 크기 255 곱하기 256이죠. 256 곱하기 256의 정사각형의 어떤 히스토그램 그림을 그리고자 하기 때문에 정규화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최대 높이 가지는 녀석이 255의 높이로 변환이 되도록 그래서 나눠줘야 되고요. 그래서 최대 높이를 구해주는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nMaxHist 변수에다가 최대 히스토그램 높이를 구해서 넣고요. 나머지 이제 기둥 히스토그램 막대들은 이 최대값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을 그러면 제일 큰 막대가 255의 높이를 가지게 되도록 그렇게 정규화하려면 이렇게 255 나누기 최대 높이로 된 값을 모든 막대 높이에 곱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히스토그램 막대를 구함과 동시에 누적합도 동시에 구할 텐데요. 누적합은 아까 그래프에서 봤듯이 최대 이제 255 밝기가 됐을 때 누적합의 값도 1이 아니라 255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모든 픽셀의 면적을 다 합친 것이 255가 될 수 있도록 또 스케일링을 해줘야 되고요. 이를 위한 값으로 또 255를 전체 픽셀 수로 나눈 값을 논팩터, 노멀라이제이션 팩터라고 해서 또 미리 구해둡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히스토그램 값을 읽어서 히스토그램 값에는 이 높이를 255로 최대 높이를 255로 해주는 정규화를 하기 위해서 변수를 곱해주고요. 그리고 누적합은 일단 첫 번째 누적합 원소에다가 첫 번째 히스토그램을 넣어주고 이제 1번부터 해서 그 이전 누적합에다가 현재의 히스토그램 값에 노멀라이제이션 팩터를 곱해준 값을 더해주면 누적합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높이를 255로 맞춰주는 히스토그램과 누적합을 구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그림만 그려주면 되죠. 그림 그려주는데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그래프 공간이 256 곱하기 256인데 여기에 범례를 표시해 줄 수 있는 범례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림에서 밑에 해당 위치가 어떤 색깔의 픽셀을 위한 히스토그램인지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그래서 범례를 그리기 위한 20픽셀을 추가를 하고요. 그래서 0에서 255까지 이동하면서 getAt 함수로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이미지에다가 이렇게 히스토그램 막대를 그려줍니다. 막대는 히스토그램 255로 정규화된 높이만큼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0에서 높이까지 값에다가 128 회색 그림을 그려주고요. 회색 픽셀을 찍어주고 누적합은 그냥 선으로 그리죠. 그래서 누적합 위치에 해당하는 곳에다가 검은색 여기는 0으로 되어 있으니까 누적합은 검은색으로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우리가 범례를 그려주기로 했죠. 인덱스. 그래서 그것은 그 위치에 히스토그램을 나타내는 픽셀 값과 같은 색깔을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0에서는 검은색, 0색, 그리고 255로 갈수록 점점 밝아지는 색이 아래쪽 바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범례가 그려지는 기능을 완성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뷰 히스토그램 함수는 대화 상자에서 이렇게 히스토그램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하는 함수들이 여기 세 번째 줄에 구현이 되겠죠. 히스토그램 박스를 그려주고 거기서 보기 버튼을 눌렀을 때 입력 영상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볼 수 있는 이벤트 처리 함수가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으로는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영상 보정을 실제 수행할 수 있는 히스토그램 평화라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토그램 평화라란 픽셀 값이 0에서 255 주어진 범위죠. 내에 고르게 분포하도록 고르게가 중요한 평화라가 되면 고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토그램 평화라는 히스토그램 평화라라는 용어에도 히스토그램 평탄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평화하게 해서 보기 좋은 영상을 얻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영상에서 왼쪽이 처음 입력된 영상이고 오른쪽 영상이 히스토그램 평화라가 적용된 후의 영상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히스토그램 평화라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원리는 밝기값과 누적합이 비례하도록 만드는 것인데요.
그래서 누적합 구했었죠. 이 직선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밝기값과 누적합이 여기서는 비례하지 않죠. 초반에는 어두운 픽셀이 되게 많이 나왔다가 중간 밝기는 없다가 또 밝아지는 영역에 또 픽셀이 좀 많이 분포하는 그런 모양인데, 평활화를 하게 되면 누적합이 이렇게 픽셀 밝기와 누적합이 정비례하도록 이렇게 얻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그 결과로 자연스레 모든 픽셀들이 전 영역에 고르게 분포하는 결과가 얻어집니다. 그래서 원본에서는 중간 밝기 영역에 픽셀이 별로 없었는데요. 평활화를 거치게 되면 중간 영역의 pik셀이 숫자는 좀 적지만 촘촘하게 더 분포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양쪽으로는 수의 모양은 거의 비슷하지만 이제 듬성듬성 좀 픽셀이 분포하고 모자랬던 영역에는 좀 더 촘촘하게 분포함으로써 밝기 조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누적합이 어떻게 비례하도록 만들어질 수 있느냐? 먼저 히스토그램 계산하고 누적합까지 계산을 하고요. 일단 이 간단한 작업으로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데, 그것은 누적합 값으로 픽셀 값을 변환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 위치의 픽셀 값이다. 픽셀 값이 뭐 여기 한 200 정도 되겠죠. 픽셀 값 200 위치라면 이 누적합 값으로 픽셀 값을 대체시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여기 만나는 점, 이 위치 값으로 픽셀 값을 대체시키면 이 그래프가 얻어지겠죠. 마찬가지로 뭐 여기 한 픽셀 값 50 정도 영역에서 또 이렇게 누적합 그래프를 찾아서 이 값을 대체시켜주면 이 픽셀 밝기에 해당하는 녀석이 약간 이쪽으로 이동하는 효과가 얻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누적합 값으로 픽셀 값을 대체시켜주는 작업으로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간단하게 쉽게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로 한번 다시 살펴보면요. 네. 일단 입력 영상을 읽고 히스토그램을 구하죠. 히스토그램을 구하고 누적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까 뷰 히스토그램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노멀라이제이션 팩터를 구해서 히스토그램 누적합을 구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된 코드는 일단 누적합에 현재 그 위치에 해당하는 히스토그램의 논 팩터를 곱해서 일단 다 대입을 한 다음에 다시 1번부터 0번은 할 필요가 없고요. 1번부터 그 이전 거와 현재 거를 더해서 대입해주는 이 동작을 하면 누적합이 완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평활화 부분은 매우 간단하죠. 여기처럼 모든 픽셀을 방문하면서 2차원 루프를 돌면서 결과 픽셀 값으로 써주는 것이 현재 픽셀 값에 해당하는 누적합 값 여기 있죠. 그래서 누적합 중에 현재 픽셀에 해당하는 값을 읽어서 그 값을 결과에 찍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이 작업을 위해서 누적합 값은 0에서 256 사이에 위치하도록 이렇게 정기화 작업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들 기능을 뷰 히스토그램 그리고 평활화는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 함수를 호출할 수 있도록 버튼 이벤트 만들어주고요. 이것을 수행하면 이렇게 입력 영상이 누적합이 비례하는 직선 모양을 띠는 영상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영역 되게 건물 그림 알아보기 힘든데 밝기가 좀 균일하게 분포되면서 잘 알아볼 수 있게 바뀌었죠. 그리고 이런 나무 부분도 보기 좋게 바뀌었고요. 네. 그래서 히스토그램 평활화는 보다 보기 좋은 영상을 얻는데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스크를 이용한 영상 강조, 영상의 광학적 변환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영상 강조 내용이죠. 뭐 이전에 했던 것처럼 뭐 영상을 개선하는 그런 작업이기보다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 영상을 좀 더 변형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다양한 마스크는 앞에 했던 뭐 가우스 마스크, 가우스 필터 했었죠. 그런 것처럼 어떤 2차원 형태로
숫자가 적혀서 회선 연산,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2차원 행렬이 되겠고요. 그런 마스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대표적인 간단한 마스크들을 한번 다뤄보겠고요. 그거 5가지를 다루는데 프루윗, 소벨 마스크, 특히 윤곽선을 구하기 위한 가로 방향, 세로 방향 윤곽선을 구하기 위한 마스크고요. 엠보싱은 판화 같은 양각 효과 얻기 위한 마스크고, 라플라시안 마스크는 윤곽선을 얻기는 하되 앞의 2가지와 달리 가로 방향, 세로 방향, 특정 방향으로만의 윤곽선이 아니라 전체 모든 방향으로의 윤곽선을 추출하는 그런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언샤프는 영상을 좀 더 날카롭게 만드는 샤프하다고 하죠. 그래서 용어에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언샤프라고 해서 샤프하지 않게 하는 그런 마스크가 아니라 언샤프한 성분, 즉 좀 흐릿한 성분을 필터링해서 날려주는, 그래서 샤프하게 만드는 그런 뜻으로 언샤프 필터라고 하고요. 그래서 영상을 그 결과로 날카롭게 강조해주는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이용한 영상 강조는 사실 그 구현이 어렵다기보다는 마스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고요. 그래서 마스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계선, 가로 방향, 세로 방향 경계를 추출하기 위한 마스크로는 프루윗, 소벨 이런 마스크가 있는데요. 다 1차 미분 기반 마스크죠. 경계선은 이웃한 픽셀과의 차이가 큰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가로 방향, 세로 방향 미분을 적용하면 그 값이 경계선 부분에서 크게 미분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경계선을 얻는 것이 프루윗 마스크 혹은 소벨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럼 미분은 사실 2픽셀만 있으면 구현할 수가 있죠. 근데 왜 이렇게 3x3의 마스크를 쓰느냐? 잡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잡음이 있으면 2픽셀만 사용하면 잡음에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웃한 픽셀들까지 사용해서, 그래서 가로 방향, 세로 방향을 구할 때도 이렇게 옆의 가로 방향 픽셀들도 이용하고 그런 식으로 마스크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프루윗 마스크와 달리 소벨 마스크는 이렇게 가운데 픽셀에 좀 더 가중치를 두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좀 더 경계선, 윤곽선이 좀 진하게 나오는 그런 효과가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한편 엠보싱 마스크는 경계선을 물론 경계선이 얻어지긴 한데 약간 비스듬하죠. 그래서 비스듬하게 빛을 비췄을 때 빛을 비춰서 약간 조각한 느낌, 엠보싱 효과죠.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사용해 볼 수 있는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다 1차 미분 기반 마스크죠. 반면에 2차 미분 기반 마스크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라플라시안 마스크죠. 라플라시안 연산자 자체가 이렇게 2차 미분, 여러 방향으로의 2차 미분을 구해주는 연산자죠. 그래서 이것을 영상에 적용하면 이런 형태의 미분 값이 얻어지게 되는데요. 이 좌표 값들을 그대로 마스크 형태로 구현한 것이 이렇게 라플라시안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똑같은 위치에는 -4가 붙고, 그리고 나머지 각 위아래 좌우 위치에 마스크 개수가 원소가 1의 값을 가지는 그런 마스크가 되고요. 만약에 미분을 대각선 방향으로도 하는 마스크를 얻고 싶다. 그것을 구현해 보면 이렇게 8방향 라플라시안, 가운데는 -8, 그리고 8방향 이웃으로 1 원소가 생기는 마스크가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샤프 마스크는 미분 마스크 중에 라플라시안 마스크가 경계선을 얻어주는 효과죠. 그래서 언샤프 마스크는 그러면 현재 영상에서 경계선 성분을 윤곽선 성분만을 제거해주는
기능을 하는데요. 윤곽선 성분 부분은 이제 제거가 되지만 그 반대로 좌우 윤곽선의 양쪽 반대쪽 성분은 오히려 증가가 되고요. 그 결과로 해서 윤곽선이 좀 더 강조되는 효과가 얻어지는 마스크가 이런 언샤프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샤프 마스크의 원소는 1에서 그러니까 3x3의 경우 가운데만 1이고 0인 마스크에서 라플라시안, 즉 윤곽선 마스크를 뺀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는 5, 그리고 양쪽 나머지 이웃들은 마이너스 1, 혹은 8방향일 경우 가운데는 9, 그리고 이웃들은 마이너스 1을 가지는 마스크가 얻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를 종합해서 프로그램에서는, 코드에서는 마스크 변수를 이런 식으로 선언해 줄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더블형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변수들이 다 정수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int로 선언해 줘도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마스크 변수를 이용해서 실제 필터링, 즉 영상 강조를 수행하는 함수가 3x3 마스크 필터링 함수가 되겠습니다. 물론 마스크 크기는 3x3 말고도 5x5 또 꼭 가로 세로 크기가 같지 않아도 되고요. 다양한 마스크 크기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냥 3x3 마스크만 일단 구현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내부 동작은 이런 앞서 구현했던 평균값 가우스 필터와 매우 유사하죠. 영상 매 픽셀 루프를 돌면서 한 픽셀마다 또 필터 연산을 위한 루프가 또 들어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이 3x3 마스크 필터링 함수에는 매개 변수로 마스크 변수가 앞서 여기서 선언했던 마스크 변수가 입력되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 마스크를 수행하면 예를 들어서 미분값이다. 그러면 음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나왔다. 그럴 경우 0에서 255 사이 표현하는 바이트 영상으로 표현이 안 되겠죠. 그래서 0인 값은 128로 어느 정도 중간 값으로 올려서 총 마이너스 127에서 127 사이 값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128을 더해주는지 여부를 함수 호출할 때 입력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함수가 그럼 어떻게 구현되는가 한번 다시 살펴보면요. 네, 3x3 마스크 필터링 함수 매개 변수로 마스크 포인터 봤죠. 총 9개의 원소 가진 마스크들이 이미 이렇게 준비되어 있죠. 그리고 128을 더해서 가운데 값이 0인 영상을 표현해 줄 수 있는가 그 여부 이렇게 매개 변수로 봤고요. 특히 미분해서 얻는 소벨, 프르비 소벨, 엠보싱, 라플라시안 함수들 다 128 더해줘야 되고요. 반면에 언샤프 마스크는 입력 영상과 똑같은 레벨로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128 더하는 것이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사용되게 되고요. 실제 필터링 수행하는 부분은 평균값 필터, 가우스 필터, 가우스 필터는 물론 이제 우리가 1차원 2번으로 했지만 그런 2차원 회선 연산과 거의 똑같죠. 그래서 횡과 열을 이동하면서 여기서는 일단 회색조 영상만을 위해서 채널에 대한 루프는 빠져 있고요. 그리고 마스크 합을 더해서 그것을 마스크 원소와 픽셀 값을 곱해서 더해주는 그 작업 평균값 필터에서 했던 것과 똑같고요. 그래서 여기가 마스크를 돌리기 위한 루프에 해당하고 픽셀 값이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가 검사한 다음에 썸을 구하고 그것을 입력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128을 더해야 되는 영상이다. 그럴 때는 128을 더하고 클립을 하고 아닌 경우에는 그냥 클립, 즉 0에서 255로 깎도록 하는 연산을 수행한 후에 결과 픽셀을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스크를 이용한 영상 강조 기능도
대화 상자에 이렇게 구현을 해주고요. 우리가 총 라플라시아는 8방향, 4방향과 8방향, 그리고 언샤프도 마찬가지로 4방향, 8방향 다 구현을 하기 때문에 총 10개의 마스크가 필요하고요. 어떤 마스크를 사용할 것인가, 라디오 버튼을 사용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라디오 버튼의 사용, 지난 시간에 영상과 영상 혹은 영상과 상수 사이 연산 구현할 때 다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시면 되고요. 적용 버튼을 누르면 라디오 버튼의 선택 상황에 따라 적당한 그에 맞는 번호에 따른 마스크가 선택이 되고 그것을 매개 변수로 해서 필터링 함수가 호출이 되겠습니다. 다른 마스크는 다 128을 더해줘야 되는데 마지막 2개죠. 언샤프는 더할 필요가 없이 구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스크를 이용한 영상 강조 기능도 다 살펴보았고요. 이 기능을 직접 컴파일해서 실행해 보면서 책에 있는 결과와 똑같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